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어제 제가 최초로 이제 켈리로 명상을 하는 켈리 명상 일기를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하기 위한 명상을 하면서 켈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래가면서 나중에 제가 팬 사인회 할 때 켈리로 멋지게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 하나씩 드리려고 열심히 연습 중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켈리에 대한 반응도 좋으시고 또 켈리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켈리에 관련된 얘기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인생은 켈리와 탱고다. 켈리고 탱고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켈리와 빗대서 여인의 향기에서 인생을 탱고라고 비유를 이제 한 것과 이제 맥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켈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어떻게 켈리를 배우면 되는가 뭐 이런 것도 겸해서 켈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식대로 제가 켈리를 쓰면서 깨달았던 것 그리고 많은 캘리그라피 그 작가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인생에 비유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켈리 인생은 켈리고 탱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켈리는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의 예술이다 이렇게 같이 적어놨는데요. 먼저 켈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켈리를 어떻게 쓰는가, 이것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켈리 전문가라고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거나 이건 아니지만, 제 식대로 제가 켈리의 서체를, 봉기리체, 서체를 제 스스로 만들어서 할 만큼의 이제 저는 그 일가 나름대로 켈리에 대해서 제 식대로 해석을 독보적인 독창적인 무슨 그 옛날 서체들 서예 서체들 아주 왕희지체 뭐 김종서체 뭐 그런 명필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식대로 봉기리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저만의 켈리 독특한 맛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비법 또는 제 어떤 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켈리의 맛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제가 평소에 늘 제 지론, 인생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만사지법과 너무 다 있더라고요. 켈리는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삐뚤어지는 글씨가 나오거나 아무리 뭔가 그 순간에 망쳐지는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조화롭게 살아내려고 하고 살려낸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을 시키는 것 자체가 켈리다. 켈리가 그게 켈리의 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서체가 그 자음 모음을 합쳐서 또는 영어로 하든 뭐 한자로 하든 어떤 거든 간에 한 획, 한자 한자 또는 한 획 한 획을 그어갈 때 그 매 순간순간에 살아있음을 노래하고 그 순간순간에 그 앞전과 또 다음 것의 조화로움으로 완벽하게 그 한자 적을 때의 최선의 최고의 장소, 최적의 장소를 하나하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비결이다. 그래서 삐뚤어진 게 있을수록 켈리는 멋있다. 그래서 망가진 게 있을수록 멋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산에 소나무들이나 또 이렇게 마음껏 자라난 야생화나 또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경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연이라고 할 때는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다라고 하거든요. 그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 마음대로 뻗어나가고 싶은 만큼 뻗어나가도록 그냥 활개를 친 거죠. 자연 모든 만물이 자기만의 저마다의 고유 진동수로 저마다의 자기 삶을 노래하는 행태대로 뻗어나가 모양대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죠.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만물들이 어떻게 자기를 뻗어나가면서도 그 순간에 뻗어나가는 행위를 할 때의 그 다음 행위의 그 결정차는 어디냐면 그 주변과의 어우러짐이에요. 내가 이 순간에 이 주변에 이것과 내가 어우러졌는가 아닌가를 최적화를 항상 따져가면서 지가 가장 최적화된 길로 살아있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어떻게든 지가 살아서 몸부림 치려고 몸짓을 하는데 지식대로 막 살아가는 자기 주파수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주변과의 조화로움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화로움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비굴해져서 자기를 포기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자기만의 파장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내되 그 내는 가운데 주변 것들과 지가 어우러져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오로지 생존 본능에 입각한 그런 그 어우러짐, 그것이 자기 자신, 지극히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존 본능이 중심이 된 자기 주파수가 진동하고 있으면서도 주변과 완벽하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화된 그 장소를 택하는 거죠. 그게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조화롭게 보이는 것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우리가 뭐 제가 얘기도 해드렸지만 어쨌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수열, 그 자연의 모든 자연 만물의 조화로운 배열 속에는 그 조화로운 진동 속 각각 자기만의 진동수가 있고 자기만의 삐뚤어지고 굉장히 어긋난 것 같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행동인 것 같이 하는 그 다양한 주파수들이 알고 보면 자기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주변과 살아남기 위해서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내가 여기와 그 순간에 그 중간에 어떤 게 들어가야 내가 살겠다라는 걸 알아가면서 조화롭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생존 본능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원리인데 그게 피보나치 수열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모든 만물이 다 그런 일정한 그 수열을 가지고 비율대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그 자리에 그 진동수에 맞는 것들이 와서 탁탁 끼워 맞춰지도록 되는 원리가 작동되더라. 자연 만물의 원리죠. 근데 이게 그 켈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켈리를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 글씨가 삑살이 났다 그러죠. 잘못 나가거나 뭔가 어떤 한 자음과 모음의 한 글자의 비중이 너무 커졌거나 이럴 때 그 글씨를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탱고도 마찬가지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든 춤을 춰야 돼. 스텝이 엉키든 꼬이든 밟히든 어쨌든 간에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춤을 춰야 되는 어떤 우리의 액션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표, 켈리는 마침표를 찍고 그 한 장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그게 켈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작을 딱 했으면 그 획이 아무리 삐뚤어지든 아무리 잘못돼서 잉크가 떨어지든 뭔가 흩뿌려져 갖고 잘못됐든 간에 그 상태 그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만들어서 어우러지게 만들 것인가, 이게 켈리의 가장 근본 원리예요. 근데 매력은 삐뚤어지면 삐뚤어질수록 켈리의 매력은 살아난다. 돌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켈리는 아름답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게 켈리의 원리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또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켈리 강좌 뭐 5가지를 적었지만 이건 꼭 5가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5가지를 좀 이렇게 적어 놔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실수가 모여도 살 수가 있다. 지금 영어인데 이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실수가 모여서 우리는 실패한 거다. 인생이 실수투성이고 스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엉킨 것 같은, 그래서 누가 봐도 볼품 없이 버려질 만한 폐기물처럼 내 모든 인생이 실수 덩어리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 실수가 모여도 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켈리의 묘미인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내 인생의 실수들이 다 모아보면요. 그렇게 부끄러운 실수가 많을 수 없죠. 우리 어린 시절 모든 과정들 하나씩 다 돌아보면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죠? 빨가벗고 다니는데도 어떻게 그게 창피하지 않은지 그 순간에 너무나 당당하게 사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창피한 거죠. 뭐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기저귀도 그 제대로 자기가 대변 소변도 못 가리는 시절에 그렇게 싸제 껴도 그 많은 실수, 그런 생리적인 현상도 분별 못할 정도로 똥오줌도 못 가린다. 우리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아주 천방지축 같은 실수 덩어리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물 같은 행태를 보일 때조차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야 너는 그때가 가장 예뻤어 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억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큼 실수가 많고 그때만큼 엉터리 투성인 게 없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절을 전혀 지나간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 안 해요. 실수투성이들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실수투성이가 모여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걸음마를 한번 떼기 위해서 일어나서 걷기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걸었다라고 할 때 그 행위가 딱 한번 성공할 때 온 지구가 떠나갈 때 축제를 벌리는 것 같아. 우리 애가 걸었다 이거지. 걸었다 드디어. 그 걸은 것에 중심을 두면서 그 수많은 자빠짐은 어느 순간에 싹 다 하나도 당연히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주면서 수많은 넘어지는 실수를 모조리 묶어서 그 실수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이 모두 그래요.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굽이 부끄러운 과거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얼굴 내놓고 살 수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온 순간순간들, 창피한 순간순간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어릴 적부터 오줌 쌌다부터 해서 네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오줌을 싸냐부터 그런 이불 위에 지도를 그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코 찔찔 흘리고 막 수많은 들이마시 코가 쑥 들어가고 그런 부끄러운 시절에 사진을 그대로 찍어놓고 이렇게 손수건 달라고 입학식 때 그렇게 사진을 봐도 자랑스럽고 그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들. 실수투성이들이죠. 매 순간이 실수투성이들이에요.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아름답다라고 내가 그게 추억이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모여보니 실수가 모여보니 살 수가 있는 그 실수가 모여도 살 수 있다. 실수가 안만 모여도 죽는 게 아니다. 살아난다. 켈리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실수가 아무리 막 그냥 엄청난 실수를 해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다면 인생은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명작이 탄생하는 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 어떤 인생 하나도 허투루 왔다 허투루 가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끝까지 살아내면서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 에너지에 따라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찰나찰나가 아름다움으로 빛이 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실수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모여야 된다. 그래서 켈리는 일부러라도 실수하게 만든 핵 하나 픽 더 막 오바바란스로 그냥 확 건너뛰고 그게 예술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 갔네 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탱고와도 빗댔죠. 여인의 향기에서. 탱고와도 빗댄 게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야. 스텝이 엉키면 엉키는 대로 그때부터 추면 된다. 그게 탱고다. 이런 것처럼 어떤 장르든 간에 똑같은 것 같죠. 그래서 모든 실수를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그걸 영락없이 살려내는 것. 그게 실수가 모여야만 켈리가 아름다워진다라는 원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딱 처음 피를 들고 한 획을 긋기 시작했으면 거침없이 그어 나가되 그 그어 나가는 한 획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내가 실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말들로 내뱉어도 실수는 하나도 없다. 실수가 모여야 살 수가 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마침표 찍는 순간까지 살아내고 어우러지면 작품으로 남는다. 두 번째가 마침표를 딱 찍고 켈리의 마지막 딱 마무리 활용정점 점을 하나 딱 찍어서 용의 눈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찰나에 딱 끝날 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면서 어우러지면 그게 작품으로 남는다.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대부분 켈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쓰다가 잘못 썼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찢어버리고 다음 또 쓰죠. 물론 연습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연습장을 소비해가면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하나들을 이건 잘못 썼다가 하나도 없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쓴 게 아니라 다 쓰고 보니 항상 마무리는 점을 찍는 순간까지 마무리는 끝까지 하고 본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콘텐츠 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무슨 비법 해서 창조의 비법 내지는 뭐 콘텐츠 창작에 대한 원리 뭐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 졸작이라도 마무리를 해야 작품이지라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작품들은 이 세상에 탄생돼서 나온다라고 할 때는 다 마무리를 한 것들이에요. 뭐 공사용으로 노가다용으로 오사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마무리를 딱 지어야 그래서 완료 이거 완성. 그래서 제가 올리는 그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컨펌 결정을 지어주는 게 결정 이게 최종 완성이야 하고 완성이라고 하는 마무리가 딱 되는 단계까지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컨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딱 해서 딱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삐뚤어지거나 뭐 온갖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한 페이지 안에서 온갖 가지 것들이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펜을 꺾지 않고 찢어버리지 않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끝까지 이건 내가 마무리하겠다 하고 끝까지 표현해서 점을 하나 딱 찍어서 딱 봤더니 졸작이네 라고 얘기할지라도 졸작이라도 작품인 거예요. 졸작이라도.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화가들이나 뭐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작가들이나 뭐 이런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예술가가 됐을 때나 굉장한 명인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최고의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전성기 때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때의 작품이 있고 이 사람이 초창기에 습작으로 했던 작품이다. 어떤 거는요. 그게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져요. 엉성하게 했더라도 이거 완성작이다 하고 마무리해서 딱 남겨놨던 작품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과정까지 갔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의 발전사를 알 수 있고 사상의 변화를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연구를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귀한 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졸작이라도 완성을 시켜놓고 그것이 아주 이것은 질 낮은 거라 할지라도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
내가 명인이 됐을 때, 내가 위대한 작가가 됐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신이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는 신이 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유치찬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그 흔적들이고, 그것들이 다 굉장히 고가로 굉장히 귀중한 자료, 역사적 자료로 다 남아있게 되는 그런 그게 되는 거죠. 뭐 옛날 뭐 아주 영웅들, 그런 영웅들의 그걸 보면 아티팩트라고 하잖아요. 아티팩트. 이 뭐 저도 지금 아티팩트를 많이 차고 있는데, 아티팩트들이 별의별 게 아티팩트가 다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가로 경매를 하고 판매하잖아요. 아티팩트가 뭐 심지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무를 엄청난 성물이라고 애지중지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그걸 굉장히 애지중지 보관하는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 그 각 성당마다 이렇게 교구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조금씩 쪼개갖고 다 성물이라고 보내줬는데,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십자가 성물의 진본들, 그걸 다 모아보면 배 한 척도 만들 수 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진본이라고 다 갖고 있는 그 요만큼 조각들 다 모아보면 배 한 척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목재다. 예수님 배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 위대한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성자의 흔적이 남은 것 무엇이라도 다 위대한 아티팩트로 엄청난 고가의 경매가 되고 귀중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보물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남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신격을 부여했을 때, 내가 남긴 모든 족적, 나의 모든 행동의 그 결과들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엄청난 성물이 될 거야.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엄청난 유물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내 흔적들을 소중히 다루고, 내가 아무리 졸작을 남겼더라도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모든 자료는 엄청나게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히 간직해야 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내뱉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모든 흔적들 있잖아요. 뭐 제가 갖고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흘려놨던 모든 것들, 주변에다가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관해라.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릴 것이다. 나의 모든 관련된 것들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다 팔릴 거니까 잘 보관해라. 귀한 줄 알아 이거사.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여러분들 쓰는 이 캘리 하나를 남길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뭐 자칫하면 쓰레기까지 못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를 완성시킬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성을 시키겠다. 그것이 아무리 졸작이 될지라도 졸작조차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귀한 자료로 남게 될 수 있는 자료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작품이거든요. 전 마지막 마침표를 탁 찍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켈리 그 묵상일기를 여기다 지금 올려놨는데, 저기서 이제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나눌 켈리는 이제 인생은 켈리와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묵상일기를 썼어요. 이미 이제 써서 오늘 이 영상 찍고 이 영상 올린 뒤에 켈리도 세트로 해서 같이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이걸 쓰면서 첫 장부터 아니나 다를까 첫 페이지 딱 쓰는데 잉크가 탁 튀어갖고 먹물이 조그마한 먹물들이 톡톡톡 튀어 있는 거예요. 쓱 닦아는데 그 까만 점들이 그냥 쫙 번진 거죠. 버린 거예요. 첫 장을 이미. 첫 장을 버린 거죠. 근데 켈리의 매력이 뭐냐면은 버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쓱 닦고 먹물이 번진 채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켈리 명상일기 하고 쓰면서 오늘 날짜 딱 적고 길에게 길을 묻다 하고, 그러고는 딱 한 페이지 쓴 거죠. 왜? 그 흔적 자체가 오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켈리예요. 그게 탱고예요.
엉키면 엉키는 대로 가는 것. 그걸 그대로 노래하고 그대로 춤출 수 있는 것. 삶을 그대로 녹여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아, 실패했네요. 찢어버리고 다시 해야지. 물론 그 다시 해야지에 또 다른 반복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은 어떻게 하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끝까지 살아내고 어우러지는 순간 작품으로 남는 거죠. 살아내려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을 때 그 주파수가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의지의 주파수가 반응해서 주변과 어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포기한 순간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내 몸도 삽시간에 망가지기 시작하고 내 의식도 한순간에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정신줄 놔버렸다 할 때 내가 한순간에 내 꿈도 내 희망도 모든 게 다 없어졌다고 딱 놓는 순간 삽시간에 한순간에 늙어버려요. 사람이. 한순간에 늙고 한순간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걷잡을 수 없이 몸이 원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중심 코어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그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나의 에너지가 그 불꽃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심점이라고 하는 그 만류 인력의 나의 중심 코어가 일단은 다 끌어당기는 나의 청력이 사라졌을 때 삽시간에 다 빨려나가게 돼 있어요. 원자가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유리창 하나 깨진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했을 때 점점 수많은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일대가 우범지역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런 것처럼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라는 의지 하나를 붙들 때 그때부터 생명의 꽃이 피고 그때부터 만물과 조화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우러지게 살아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파수를 찾아가는 거죠. 요때의 내 주파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거기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을 만한 그런 그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를 저는 꼽는데 이 신들러 리스트의 모든 캐릭터들과 장면들이 놓칠 게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주옥 같은 명장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보면서 인물들의 주목을 하거든요. 리스트니까 신들러 리스트니까 신들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존재들 그들이 인생의 하나하나의 단면들을 다 보여주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그 나치 치하의 유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보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아무리 아우지가 난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그 상황조차 내가 죽지 않으려고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직전까지 공포에 떨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아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들러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살아나겠다. 어떤 환경이 돼도 내가 버티고 살아야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누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 조화롭게 삐대가면서 그 나치치아의 그 암상인처럼 암표상이란다. 어쨌든 물건을 몰래 팔아가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나치 치하 하에서도 물건을 대주고 팔려고 하는 그런 그 캐릭터를 보면서 또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막 그 길거리에 트렁크 치워가면서 딱 경례 붙이면서 지나가는 지름길 편히 지나가라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그것이 보통으로 감내되고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조화로움 속에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 고드름이 열차에 그렇게 그 잔뜩 그 추운 겨울에 눈이 녹아내리다가 고드름이 맺히는 그 고드름을 따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걸 녹여내면서 물로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 또 그리고 또 그 고생스러운 그 수용소에서 풀려 나오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그 과정들, 그게 살아있음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 어떻게 하든 살아야겠다라는 게 지옥 같은 세상이니까 난 못 죽어서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생명의 불꽃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노래하고 있는, 어떻게 하든 살아있는 삶을 노래하려고 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도 버릴 게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죠. 살아야겠다. 그것이 지옥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또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든 벗어나겠다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까를 포인트를 가진 게 신들러 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춤은 계속돼야 되고, 켈리를 쓰고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인생이 우리가 숨이 넘어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살아내고 있을 때 그 살아내는 것이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순간순간 찬란하게 꽃이 펴보려고, 어떻게 하든 어떤 순간에서든 꽃을 피워내 보려고 하는 그 애잔한 노력 속에서 조화롭게 피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피어나거든요. 들풀들 보세요. 바위더미에서도 피어나고요. 시궁창에서도 피어나고, 오만 곳에서 각자의 삶을 노래하면서 피어나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디에 처했든 간에 나는 살아내겠다. 살아내겠다라는 게,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거기서 꽃을 피우겠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 나는 살아내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노래하고 어떻게 하든 이 순간을 나는 즐기고야 말겠다 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켈리의 영혼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 혼으로 살려낼 때 한 획 한 획 사이에서 느껴지는 점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올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켈리를 보면 첫 장면부터 잉크 빵 튀어갖고 쫙 그냥 잉크가 팍 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다가 보니까 뭐 그냥 글씨가 어떤 글씨를 써야 될지, 어떤 내용이 떠오를지 모를 때 그냥 멈춰 있기도 하고, 또 쓰다가 철자법이 틀려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살아를 살와 그 철자가 틀리기도 하고, 살아낸다. 살와 살오 살아 어떻게 하지? 살오가 됐는데 살아로 가야 되는데 그냥 살오로 잘못 썼어요. 획을 잘못 끊는 순간 아 이거 실패구나. 쫙 꺼버리니까 살오아 살와. 그래 그것도 쓰자 이거죠. 그렇게 맞춤법이 틀리면, 문법이 틀리면 어떠냐. 그것이 켈리다. 그대로 철자가 틀리든 어쨌든 그 속에서, 조화로움 속에서 그게 묻어나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자 싶어서 그냥 써내려간 거죠. 그렇게 한자 한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내려간 인생의 기억들, 인생의 삶의 족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 아름다운 명작으로 남는 거예요. 순간이 화보집인 거죠.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버리지 말고 모티브로 삼아. 이거는 잘못 쓴 것들, 우리가 잘못 간 길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못 결정한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나의 지나간 행적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누가 봐도 실수다. 이건 누가 봐도 내 인생의 오점이다. 흑역사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런 건 다 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냥 버린다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저질러진 건 버릴 수가 없어요. 이미 페이지에 남아버렸죠. 주파수가 염체로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기록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발생된 주파수, 나의 행적들을 지울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은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할 것이냐.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식대로 만사지복이 되도록 이걸 끌어안을 것이냐. 이미 조개 속에 돌멩이가 들어와버렸어. 이미 들어온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의 엄청난 핸디캡이요, 나의 이 트라우마요, 나의 상처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빼낼래야 빼낼 수 없는, 도저히 조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가지 않는 커다란 가시예요.
내 인생의 가시죠. 가장 큰 약점이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끌어안고 내 사랑스러운 모든 나의 온 몸인 것처럼 감싸 안으면서 그걸 돌보기 시작할 때 정말 이물질로 들어온 돌멩이가 진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돌멩이 같은 그런 나의 주파수인데, 나의 행적인데, 이것을 붙들어 안고 그래 이것이 나야, 이것도 나야, 그러면서 끌어안고 갈 때 소중한 진주 같은 보석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는 버리겠다고 계속 뿜어내면 폐사당하는 조개들이 그걸 못 견뎌서 안에 독소를 스스로에게 뿜는 거예요. 스스로 그 갇혀있는 안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의 이 모든 에너지 진동체를 그렇게 내 모든 지나간 과거의 트라우마를 붙들고 이거는 버려야 될 건데 안 버려진다고 계속 탓하고 있다 보면 그 나의 아주 낮은 진동체로 금속화되면서 그냥 나를 썩게 만들면서 내가 폐사당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릴 게 아니라 모티브로 삼겠다 하고 붙들고 그걸 보석으로 감싸 안고 이거를 모티브로 모퉁이 돌로 삼겠다는 자세로 바꾸는 순간 위대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창조 원리 중에 가장 근본 원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건축자들, 전문가들이 버린 돌멩이를 들어서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는 게 창조주의 원리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 전문가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버린 돌멩이들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성전의 가장 요긴한 자리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모티브로 삼아서 모퉁이 돌로 세워놓는 것이 창조주의 역사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 우리의 신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할 때 위대한 창조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가장 도드라진 그 단점이자 가장 보기 싫은 나의 약점이고 나의 실수고 나의 가장 도드라지는 하나의 어떤 행위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모티브가 아닌 뭐겠어요. 내 생긴 꼬라지가 이런 거다라고 드러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나의 행적인데 이걸 부정하는 순간 나는 폐사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끌어안고 모퉁이 돌로 내가 삼겠다. 그래 이런 나였어. 이런 게 나야 하고 그대로를 오픈하고 그대로를 감싸 안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것으로부터 맞춰가면서 살려내려고 할 때 켈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 자리에서부터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버리지 않겠다.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내 인생의 모든 지나온 행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아무리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난 똑같이 살겠다. 똑같이 살아내 내 인생은 그만큼 소중하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 하나 버릴 거 없다. 버리지 말고 모티브로 삼아라. 켈리의 원리예요. 네 번째가 예측 불허 파란만장의 조화로움으로 만사지복의 완성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은 정말로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파란만장을 수없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제 에피소드, 제 인생의 에피소드는 공감대가 별로 안 가실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도저히 이건 지어낸 얘기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정도로 정말 일상생활하고는 너무나 갭이 큰 그런 그 삶을, 파장이 너무 큰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파란만장하고 그런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불안한 삶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사지복이 되는 거예요. 예측 불허 파란만장의 그 모든 상황들이 조화로움으로 어우러지게 만들 때 만사지복이 진행이 된다. 완성이 되고. 파란만장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 파란만장할수록 오히려 더 멋있는 작품이 완성이 돼. 켈리는 삐뚤어진 게 많을수록 그 속에 조화로움이 딱 아름답게 하면 피보나치 수열처럼 완벽한 그 균형미와 조화로움이 느껴질 정도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반듯반듯 딱딱 정자체로 탁탁 완성되어 있는 게 있어. 활자체다 그러죠. 그런 거를. 아무리 켈리를 그 흉내낸 그런 체들이 많잖아요. 누구 서체, 무슨 서체에서 우리 컴퓨터 서체들을 바꿀 수 있는 서체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서체가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딱 일률적인 배율과 그런 정형화된 글자체로 딱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삐뚤어지는 매력이 없죠. 그래서 켈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그냥 그 서체라고 할 때의 그것은 컴퓨터체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 도식화되어 있는 체다라고 그냥 얘기하죠. 기계체인 거죠. 그런데 이게 로고도 보면 매력이 그 서체를 삐뚤게 하고 그냥 뒤집게 하고 변형시킴으로써 고유한 로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이 될 때는 고유한 형태를 변형시키면서도 조화로움 속으로 만들 때 디자인이라는 말을 붙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파란만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싫어하지 말자. 파란만장이고 막 예측 불허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어떤 글씨가 써여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한자 그냥 그 순간순간 써내려가면서 조화로움 속에서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은 만사지복이 된다. 모든 게 어우러져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켈리의 근본 원리인 거죠. 모든 글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화로움 속에서 딱 완성되는 것. 이게 켈리다. 다섯 번째, 자신만의 결로 만든 예술이다. 켈리는 자신만의 결로 만든 예술. 이 켈리죠. 자신만의 서체, 자신만의 숨결,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 제가 늘 얘기하는 임계융합 진동수라고 얘기하는 자기만의 임계융합 진동수로 자기 결이 그대로 빛깔이 드러날 때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넘버 원은 그들이 만든 세상에 그들 밖에는 넘버 원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세상은 내가 only one이기 때문에 나만의 빛깔로 나만의 숨결로 나만의 서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를 지금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께 이제 마지막 최종 팁을 드리자면 정해져 있는 서체가 없는 게 켈리의 매력이에요. 그 필적 조사를 한다. 우리 뭐 범죄 수사 뭐 이런 데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 고유 자기만의 필체가 있어요. 필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만의 고유한 필체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게 악필이든 명필이든 누구나 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유의 필체가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필체가 있어요. 흉내내서 뭔가를 똑같이 그리려고 제 글씨 보고 이쁘니까 따라하는 거, 물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는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켈리의 완성은 뭐냐면 자기만의 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켈리의 진짜 매력은 자기 서체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한 필체를 가지는 것. 그게 악필이든 명필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켈리의 매력은 삐뚤어짐 속에 있고 삐딱빼딱함 속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적인 변수와 실수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끼워 맞춰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조화로움을 맞추려고 하는 피보나치 수열이 맞춰질 때 그게 켈리의 맛이거든요. 켈리는 그 예술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악필이라도 그 악필만이 가진 고유의 맛이 있다. 제게 보내주신 우리 그 독자님 중에서 우리 귀한 자녀분이 제 그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걸 제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데 저 스타일을 그린 거죠. 이렇게 빵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해서 하봉기 감독 이렇게 자기가 글씨까지 써갖고 보여. 그거야말로 피카소의 정말로 위대한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을 동안 나랑 주파수가 통일이 돼 있고 그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진동수예요.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그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 선 하나하나에서 오는 그 맛이 정말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념이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성시켜서 보내준 것이 예술인 거죠. 그거예요. 그렇게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자기 작품을. 그게 켈리다.
그렇게 써내려 가다 보면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뭐든 자꾸 하면 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자기만의 독특화된 서체로 점점 발전되게 돼 있죠. 그래서 켈리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팁을 또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냥 시작해라. 무조건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서체를 당당하게 써내려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잘 쓴 사람의 서체를 따라하면서 그런 어떤 그 모방수를 가지고 테크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역입이라든지 회봉이라든지 이런 서해의 기초적인 그런 그 원리들을 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하면 된다. 졸필이고 악필이고 뭐든 간에 하면 되고, 완성을 시켜 나가는 게 많아서 모여지다 보면 어느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필체가 나온다. 오히려 남의 거 흉내내면서 따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남의 필체 흉내낸 글씨로 비슷한 정형화된 글씨로 밖에 안 나온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식대로 할 거야. 하감독 말할 때 삐뚤어지든 빼뚤어지든 실수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살아남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켈리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서 쭉 쓰다 보면 굉장한 작품집으로 모여있게 되죠. 소중히 보관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나중에 자기의 명상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뒷날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게 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주파수가 이 우주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그 염체들이 다 소환되면서 그게 또다시 재가공되고 재생산되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서 메타인지가 막 늘어나는 신비로운 경험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켈리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시작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지만 이런 그 남의 업체 선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켈리용 붓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붓들은 뭐 워낙 유명한 그 붓이라 이거는 그냥 그 저런 데 가도 다 팔아요. 마트 같은 데서도 다 팔고요. 그냥 어디 해외 직구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굳이 직구 안 해도 웬만한 데는 다 팝니다. 요즘은 그 켈리용 붓 하면 그 쿠로타케 남의 업체를 이거 괜히 해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브랜드로 해서 저는 뭐 24호 주로 쓰는 거 24호, 뭐 22호도 있고 한데 어쨌든 24호를 주로 쓰고 있고, 뭐 이런 건 뭐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있죠. 22호, 24호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붓으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 다양한 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실험하는 것들로 앞으로 계속 켈리 명상일기를 써가면서 색깔도 넣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든 상관없다. 크레용으로 써도 되고, 별의별 그 잘 쓰는 분들은 나무젓가락에다 잉크 묻혀가지고 쓰기도 하고 해요. 별의별 도구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그때 담겨있는 자기의 감성을 담아서 쓰는 게 좋다. 근데 저는 먹물을 사서 쓰니까, 먹물이 좀 비싼 먹물을 화방에서 사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확실히 그 색깔이 먹의 그 농도나 그 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먹물에 찍어 쓰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하면 먹물이 싸잖아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해서 그냥 얼마든지 써도 그냥 넉넉하게 써도 되는데, 저런 거는 그냥 리필하면은 굉장히 해프거든요. 몇 장 안 쓰면 그냥 또 잉크 갈아야 되고 한 3,000원 돈씩 3,500원씩 줘가면서 잉크 리필을 해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너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시작해 보시면 켈리는 정서 함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많이 이 주파수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주파수로 자기 자신을 내리는 데도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 음악을, 힐링 음악을 이렇게 주파수에 맞는 음악들 틀어가면서 같이 쓰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메타인지가 늘어나요. 메타인지가 늘어나면서 나를 객관화한 생각으로 써보면서 굉장히 내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영적인 그게 체험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켈리는 인생은 켈리와 같다.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